네, 여러분은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옆에 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청장을 지냈던 문석진 전 구청장입니다. 네. 세 번 연속. 네. 음악을 들었으면 아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 12년 동안 계속 서대문구에 키다리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었죠. 네. 근데 키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큰 키는 아니고요. 180인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큰 키였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래도 그 이제 또래 또래에선 제일 네. 뭐 반에서 항상 뒷번호. 근데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180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어쨌든 또래에서는 키다리아시니까. 네, 또래에서.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12년 동안 서대문 구청장의 임기를 이렇게 마치시고 새롭게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을 도전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출마를 하게 되거나 이런 계획이나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선 그 공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시민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시민의 삶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이 나라의 모습이 평온하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기에는 참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민주화도 이뤄내고 또 뭐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해서 선진국 소리도 듣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됐고 그리고 문화는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이렇게 나서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서대문구는 이제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갑과 을인데 이제 을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네, 하신 맞습니다. 상태고 그럼 이제 을로 선택하시게 된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갑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에서 이제 왜냐하면 전략 그 현재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현역이 불출마하는 지역은 전략공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략공천이 현실화됐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쉽지 않거든요. 네. 수없이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이 가능한 을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을 다녀보니까 좀 편하신가요? 저는 뭐 갑이든 을이든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12년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또 실제로 상당히 좀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캐치프레이즈 정하셨어요? 판을 뒤엎어라. 판을 뒤엎어라.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만 놓고 네, 보면 네. 사실은 갑이든 을이든 뭐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신에게는 왜냐하면 갑은 뭐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당에서의 어떤 그런 전술 전략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을은 재선 의원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그냥 생각하기에 굉장히 센 강자가 버티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도전자의 입장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강자인 재선 의원을 좀 상대로 이렇게 좀 발휘될 수 있을지 좀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뭐 불확실성 있는 쪽에 뛰어드는 것은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또 이 경쟁 자체에서 또 페어플레이 한다고 하면 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 주민과 함께 해왔던 궤적이 있어서 저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역에게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입장인데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또 아주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젠틀하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우리의 조건들이 이를테면 뭐 누구나 다 나오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네, 모든 선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뭐 승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전통이고 또 아름다운 경선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현역에 계신 김영호 의원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과 그리고 서대문의 당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하고 뭐 통화나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행사장에서 뭐라고 항상 합니까? 겹쳐 있으니까. 춤 만나볼 때 뭐라고 하던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네, 서로 이제 다 아니까 네. 그냥 악수 나누고 네. 네, 이렇게. 요즘 송년회가 많으니까 아, 그러시겠죠. 뭐 어제도 두 안 차례 만날 같이 수 없이, 네.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면서 뭔가 이제 뭘더 예비 후보 기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선거 운동을 하는 얘기도 있지만 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떤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듬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이요. 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들 주로 조금 주민들 만나서 하시고 계시고 하시고 싶으신지 좀. 저는 우선적으로요. 제가 구청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사회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아주 정말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런데 이런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현재 상황은 군부 대신에 이 검찰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는데 둘 다 반대로 하고 계세요. 정말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리더가 잘못하면 경제 상황마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도 경제는 잘 나갈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영역에서 잘못되면, 즉 어떤 사회 전체적인 리더가 잘못 가고 있으면 경제마저도 어려워지는 현실이고요. 이미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정권인데, 그 결과는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고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금년에는 가장 큰 무역 적자국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부역하고 어용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껏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더 안 좋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만나거나 뭐 이럴 때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래서 가장 큰 1차적 책임, 물론 정권 담당자겠지만 현재 야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상황이 나빠지면 목숨 걸고 투쟁해야죠.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웰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판을 엎어야 된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판을 그렇습니다. 엎어라. 네, 조금 강경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판을 엎자 뭐 이런 게인데 엎어라. 네, 그래서 아예 명령조로 문석진 판을 엎어라. 앞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 문석진보다 석진이 형 판을 엎어라. 요즘은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요즘 자주 쓰는 게 네. 석진아 판을 엎어라 뭐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아니, 왜 석진이 형 말했냐면 NC 그 구단주가 보통 이제 택진이 형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진 뭐 이래서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 근데 뭐 서대문구 약간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안 여쭤볼 예.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 서대문구에 좀 현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서대문 을만 네, 한정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을 지역구로 이렇게 이제 답까지 나섰으니까. 얘기하시는 건 조금 네, 부담스러우시죠. 네. 이제 당연히요. 구청장이 아니시니까. 네, 구청장이 아닙니다. 우선 그 금년에 가장 많이 이 주민들 사이에 좀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이 서부경전철 두 번째 역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위치가 두 번째 정거장으로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옳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이건 원래 팩트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이 판단할 내용이 전 아닌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김영호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역사가 응암초 쪽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자료를 보면 그거는 맞습니다. 세전역에서 740m 지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응암초가 맞을 거고요. 그러나 그동안 제가 구청장 할 때도 두 번째 역사를 어디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저도 명지전문대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명지전문대, 충암초 뭐 거기는 같은 지역이고 응암초라 하더라도 뭐 아마 이 두산 쪽에서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부경전철은 민자 사업인데 두산 쪽에서도 두 번째 역을 딱히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충 그쯤. 네, 명지전문대, 충암초, 응암초가 다 그냥 비슷한 지역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 이렇게 집단화된 주택 지역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홍은 이 재건축이 이제 완성되고 거기에 이제 현대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역세권이 아니네 이런 판단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럼 역사가 응암초면 한 300m 아래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명지전문대로 알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저도 그렇게 인식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되시면서 그것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말을 조금 좀 오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역사를 빼앗긴 것처럼 아니면 은평 쪽의 국회의원이 서대문에 있는 국회의원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뭐 뺏어갔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고인이 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짰다. 뭐 은평에 이렇게 해가지고 옮겼다. 뭐 이렇게도 네, 지금 그런 거는 완전히 허위이고요. 근데 그걸 대응할 때 설령 그런 오해가 있어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도 명지전문대에 있는 것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고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니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으로 쫙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러면 저도 이 명지전문대역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하는 거 이걸 같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랬으면 분란 갈등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를테면 역사 바꾸려면 2년 더 걸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렇죠. 지금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부경전철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10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온 게 그러면 차제 바로 지금 착공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착공되는 시간까지 전 충분히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명지전문대역으로 옮기는 게 난 좋겠다. 그리고 세전역에서 740m 지점보다 한 1km 정도 되는 게 역사 위치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민자인데 모든 게 다. 그럼 두산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많은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일단 명지전문대 쪽은 그 뒤로 은평에 힐스테이트 단지가 쫙 조성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은평 쪽에서도 입주하고 계시고 또 명지전문대 옆에 새로운 현대 아파트 재건축도 완성이 되어졌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민자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려면 유동인구 많은 쪽에 역사 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응암초를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거긴 도저히 그 지하철 역사를 둘 만한 마땅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판단으로 거기다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판단은 응암오거리에 가깝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명지전문대 쪽을 하면서 역사 이름은 저는 은평 쪽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암초역으로 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은평 주민도 불만 없다. 그리고 요즘은 뭐 역사명도 통합으로 쓰잖아요. 굳이 뭐 명지전문대역을 합니까? 뭐 명지대역 뭐 북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명지전문대역에서 명지대역까지는요 한 300m 되는데 정문으로만 삥 돌아간다면 근데 그 후문까지 가는 데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지대역이 생기기에는 조금 좀 곤란하죠. 차제 저는 명지전문대역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니면 충암초역이 되든 네,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역은 명지대역으로 하지 말고 한 블럭 더 내려가서 저는 가재울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강북횡단선이 거의 지금 뭐 시작에 기미도 없기 때문에 가재울역을 만들어서 가재울 지역에 지하철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세전역이 첫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 명지전문대 근처에 있는 명지대역, 네.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 사거리라고 세 번째 하는 역은 이제 가재울역. 그러니까 명지대 사거리에 가재울역을 하자.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명지대 사거리보다는 한 블럭 더 내려가면 좋겠어요. 한번 더 그러면 내려가면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직선 라인에서 네. 쭉 더 그럼 백년시장? 내려가면 거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 지역의 중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남부제 1동 거기 사거리는 원래 노선은 이렇게 해서 백년시장으로 그러면 해서 빠지는 건데. 이제 원래 방식은 네. 명지대 사거리에서 연희 삼거리로 가거든요. 그렇죠. 직선으로.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지하에서 좀 갔다가 꺾어서 간다 한들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재울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가서 연희 삼거리 쪽으로 빠지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네, 들으신 분들 이해를 결국 돕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연희 삼거리까지는 그렇지만 어차피 땅을 파서 할 거니까. 근데 그럴 거면 홍남교 사거리에도 역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역과 역 사이가 가재울 1km 초등학교 정도는 되는 거에 합리적이거든요. 아니 가재울 초등학교 사거리와 연희 삼거리 사이가 너무 멀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가재울 쪽 주민들이 쉽게 탈 수 있게 되면 그 뭐 1km 조금 넘어도 그거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1km보다 것이고요. 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 청장님은 그 지하에 최근에 지하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청장님이실 때 홍제역 주변에 이제 그 공약으로 주장하셨고 이제 추진을 하셨던 게 지하 보행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출마하시면서도 그걸 이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저 새로 되신 서대문 구청장인 이성 구청장님도 우리 홍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스케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제가 이제 두 번째 큰 공약을 하는데 단순히 인왕시장만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왕시장, 온일 아파트, 유진상가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개발이 되고 이번에는 또 이제 역세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딱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용적률을 최대한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축에 유인을 주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우리의 어떤 교통 사정들을 좀 더 편의시설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형태냐면
재개발 당사자들에게서 부담을 지우고 편의시설을 공공이 그냥 거저 얻어가는 방식, 기부 체납받는 방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익을 조합원들만 갖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이제 공공이 나눠 가질 때 받는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초과이익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홍제역처럼 낙후된 지하철 역사가 없어요. 처음에 홍제 지하철역을 왜 여기로 잡았는지, 그때의 정책 담당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바로 이 홍제 지하철역을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역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뽑자. 그것이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세 번째 구청장 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지하철 3호선이 지하에 다니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뚫어서 더 지하도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냐? 홍원 사거리까지 연결해서 홍원 사거리에 계신 분들이, 홍원 홍제권에 계신 분들이 쉽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편리한 편의시설을 통해서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홍제 지하철역과 홍원 사거리 사이가 길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그리고 무빙워크 양쪽에는 디지털 월을 만들어서 다양한 디지털의 어떤 것을 보면서 전혀 지루함 느끼지 않고 바로 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저는 협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청과 협치해서 예산 따오는 것도 열심히 저 노력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인왕시장 유진상가 온일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쪽 역세권 개발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도로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차제에 같이 하자. 그래서 홍제가 바뀌면 서대문이 바뀝니다. 예, 그것이 두 번째 제 공약 사항입니다. 협치를 공약. 거부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본인도, 저는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겠고,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일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단순히 국회에서 촉구하거나 질의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니 투산의 그 최고 책임자들 회장도 만나고, 또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아니 서울시의 지하철 관련된 실무자도 만나고, 이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머리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 마인드로 구정도 해왔고, 또 하기 전에는 회계사로서 여러 가지 기업들 감사하면서 해봤지만, 경영은 어떤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모아지거든요. 제가 그 지난 1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거의 20개 정도에 가까운 단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또 현장 가서 파악하고, 그리고 보틀렉이 생기면, 걸림돌이 생기면 제거해주고 판단해주고 정책을 빨리 결정해줘야죠. 그러면 실무자들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가끔 상대방 쪽에서는 그래요. 문성직 군구청장은 개발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해야 될 때는 신속하게 빠르게 하자. 분쟁 없이. 그렇게 해서 20개 단지 정도를 완성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네, 충분히 저는 그 홍제 보행 네트워크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고, 제가 처음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하는 이런 명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지하 보행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건설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능력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뭐 보행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하로 가는 거니까. 네. 유진상가랑 그 인왕시장이랑 통틀어 가지고가
개발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아주 그거 원초적인 의문이 있어가지고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가성비나 아니면 경제성 평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진상가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헐고 나면 하천 복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그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우리 시민에게 가는 공원. 예.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저는 서울시가 부담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서울시가 예전에 지은 거잖아요. 네. 하천 위에다가 네. 우리 서대문 안에 하천 위에 지은 아파트가 유진상가가 있고요. 저쪽 서소문에 가면 서소문 아파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서소문 아파트는 D하고 통합해서 이번에 개발합니다. 그분들에게 손해 가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응하고 있고 반발이 없습니다. 이 유진상가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요. 물론 그러면 자금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면 최소 1,000억 정도는 투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구청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서대문의 1조 시대를 이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 서울시가 안 도와준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1,000억을 투자해서라도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나 온일아파트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홍제천 복원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1,000억을 투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협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청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진상가 일대를 개발하겠다. 이제 거기 이제 지상부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신 거고 여기는 이제 거기에 연동돼서 지하를 개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맞으면은 이 개발이 촉진될 수 시너지가 있다. 되죠.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충분히 저 이성원 청장님께서도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좀 그 큰 비전의 업적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되시면 가장 먼저 만나서 이 합의부터 보고 오시겠네요. 저는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지금도, 김에 네. 예,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여기 내부 순환도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아마 저 민선 시대 같으면 내부 순환도로 안 생겼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겼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아름다운 홍제천을 위로 가는데 누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서울시장 관선 시대에 나오면 없을 만들어졌거든요. 거라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를테면 청계천처럼 그 정도 거리만 되면 뭐 이명박 시장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앨 수 있겠지만 지금 내부 순환도로는 현재 길어서. 교통 흐름상 어려워요. 이미 순환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 흐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상수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전 그런 측면에서는 서대문에 피해를 준 내부순환도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유진상가 보상을 서울시가 하라 이거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자주 오시면은 늘 묻는 거긴 한데 그렇다면은 우리 문석진 후보님은 이제 당선되시면 네. 국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네. 상임위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이거대로면 국토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지. 아니, 저는 이거대로라면 저는 저 일단. 임의대로 네. 제가 뭐 정해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초선이 되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동안 지방 행정을 쭉 해왔던 걸 생각하면 행안위가 제일 갈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대개 보면 그 시장군 구청장 지낸 사람들 그쪽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개발 계획을 생각하면 국토교통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하면 건설, 교통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쪽 영역이 되게 이제 이권 부서라고 그래서 또 예전에 시의회 때 보니까 막 서로들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상임위와 관계없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겠어요.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실장이든 좀 국장 실장들하고도 계속 만나면 제가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담당 국장, 과장, 팀장들하고 일을 했는데 점검을 쭉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만나자 이러면 좀 그쪽에서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워낙 대한민국 전체 일이 많으니까 어느 한 지역을 계속 봐주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이제 슬슬 지어야 될 시간. 네. 오늘의 방송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요. 마무리로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뭐 주민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예, 들으신 말씀이 네. 있거나 그러시다면 딱 하시고 한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전환이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야당을 많이 뽑아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런 어떤 검찰 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모든 사회가 군인의 시대에서 검사의 시대로 이렇게 바뀐 이런 것이 아니라 검사의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나라로, 시민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들이 함께 이번에 작동되기를 좀 바라고요. 또 이번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공약들. 네. 금액들. 그 약간 좀 들었던 기존에 들었던 거가 좀 달라서 저는 약간 좀 새롭긴 했습니다. 민주당이 보통의 2층까지 있었던 입장에 특히나 뭐 서부성 관련된 내용이나 그 지하보도 네트워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관심이 없었던 주제였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못 물어본 곳 중에 하나는 네.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인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속상한 거는 내부 순환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 속상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재밌게 들었고 좀 주민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되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부터 뭐 더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더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서 하시면 좀 더 뭐 완성도가 높아지는 공약과 완성도가 높아지는 이야기로 주민분들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이게 지금 한 120일 예비 선거 운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죽어나는 건 사실 후보들이잖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마라톤이니까 잘 이렇게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선거운동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이렇게 신청하실 노래 같이 우리 주민분들과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조금 같이 들었으면 좋을까요? 학창 시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뭐 이제 구청장 때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빼고 네. 네, 좀 조용하게 네. 비도 오고 하니까 분위기 있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한번 청해. 그 세븐앤가 펑크를 원래 좋아하십니까? 네, 네. 어. 학생 때 좋아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듣더라고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그죠? 노래겠죠. 예, 거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기 서대문구 후보들과 만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었고 민주당의 서대문 의뢰 출마를 선언한 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1시간 동안 함께 시간 가졌습니다. 주민분들이 조금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질문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좀 더 필요한 질문들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질문도 있으면 나중에 또 저희가 전달도 해드릴 예. 수 있으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서대문이었고요. 저는 황원이었습니다.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네, 문석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